내가 아플 땐 와보지도 않으면서 안사도는 감기만 걸려도 달려가는 아들 며느리. 수술날 아들은 출장이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쓰라고만 했죠. 하지만 73세 할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병원 침대에서 혼자 통증을 참고 있을 때 아들이 며느리 친정 엄마 옆에서 죽을 먹이며 효도 사위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노인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빗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거든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들 하지만 요즘 들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까짓 거.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잠을 더 자야 하는데 통증 때문에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어요. 텅 빈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몇 개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김치 한 통, 멸치볶음 조금. 혼자 먹기엔 충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날엔 유독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 오는 날만 되면 남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제 찍었던 사진이더라. 아, 민석이 대학 입학식 날이었나?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날이었는데.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을 향해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지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석이한테 연락 온 게 언제더라. 문자를 확인해 보니 2주 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민석이도 바쁘겠지.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 빨리 합리화하는 게 버릇이 됐더라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은 이미 달아났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싶어 부엌으로 갔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라면 1개.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아니, 정확히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의 날들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옆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통장을 정리하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남은 돈이 8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민석이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곧 졸업하고 취직할 나이였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할 텐데 8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친구 옥자가 찾아왔습니다. 옥자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40년 직이었죠. 복순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옥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뭘 할 수 있겠어, 옥자야. 나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시장에 빈 가게 하나 나왔어. 반찬 가게야.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옥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찬 가게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니, 민석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해볼게.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장사할 거예요. 민석이가 장가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이 기죽지 않게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고 생선을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었죠. 겨울엔 손이 텄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버텼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갔던 거예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무릎이 부어 있곤 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주물러 가며 버텼죠. 아들이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주문처럼 되뇌었어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하게 해줬거든요.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제 반찬을 좋아해 주셨어요. 이 집 반찬 맛있어요. 사장님 손이 약손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힘이 났습니다. 민석이 결혼 자금, 전세금, 이런 걸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갔어요. 1억, 2억, 3억.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좋은 회사였죠.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민석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죠. 그래. 누구랑? 지은이라는 여자야.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며칠 후 민석이와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예쁘고 단정한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민석 씨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첫인상은 좋았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집 문제였어요. 엄마, 서울 아파트 전세가 5억인데.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억. 큰 돈이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엄마, 그 돈이 어디 있어? 가게 팔고 예금 털면 돼.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했죠.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 며느리도 좋아하고 손주도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가게였어요. 작별하는 날 가게 문을 닫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요. 통장을 정리했어요. 가게 매매 대금, 예금, 적금 다 합치니 5억 2천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민석이와 함께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했죠. 보증금 5억 원.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거니까요. 계약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어요. 민석이가 엄마 명의로 할까요? 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나중에 증여로 넘기면 된다고 했고요.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이사 날 가서 보니 정말 좋은 집이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민석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며느리 지은이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날 밤 제가 이사간 월세방에 돌아왔어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20만 원이었죠. 방은 작았어요. 원룸이었거든요.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이었고 화장실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으니까.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엄마는 월세방도 궁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라면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현재로 돌아왔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5억을 주고 저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졌고 기력도 떨어졌죠.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엄마가 아프다 그 말을 하면 민석이가 걱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버텼죠. 아들은 요즘 바쁜가 봐요.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2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끔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어요. 민석이도 바빠. 회사 일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이해해야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빨리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들 좋은 집 마련해줬고 며느리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무릎을 주물렀어요. 오늘따라 유독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참아야죠. 이 정도는 괜찮아 혼자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까 싶었지만 이내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겠지. 방해하면 안 돼.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해가 곧 뜰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곤 했어요. 민석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만큼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전 부칠 재료를 샀습니다. 부침개용 밀가루, 호박, 당근, 새우, 나물 무칠 것도 샀죠.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월세방 부엌은 좁았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죠. 민석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줘야지 하며 버텼어요. 추석 전날 저녁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민석아. 네, 엄마. 내일 추석인데 몇 시에 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침묵이었죠. 엄마, 미안한데 오전에는 장모님 댁 먼저 가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대답했죠. 그래. 장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그래야지. 엄마는 씩씩하시잖아요. 오후에 갈게요. 3시쯤? 씩씩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혼자인데, 나도 외로운데.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괜찮아. 오후에라도 오면 되지.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명절이지만 남편을 위한 상은 차려야 했거든요. 전을 올리고 나물을 담고 송편을 놓았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오전 9시였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여보, 잘 계시죠? 민석이가 오후에 온대요. 오전엔 장모님 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송편을 먹으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삼켰어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12시. 민석이가 오후 3시에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오후 1시쯤 청소를 시작했어요. 좁은 월세방이지만 아들이 오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오후 2시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한숨이 나왔지만 빨리 털어냈어요. 그래도 아들 보는 날인데 기분 좋게 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죠. 초인종이 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혹시 전화라도 올까 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죠. 하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5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민석아, 엄마 미안. 그 말만 듣고도 알았어요. 오늘 못 온다는 걸요.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허리가 아프시대.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장모님 잘 모셔드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아. 사돈도 아프다니까. 그래야지.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차례상을 치웠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민석이가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혼자 먹어야 하네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아무도 들으면 안 되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2주쯤 지났을까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지은이가 허리가 아파서 큰 청소를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래,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오랜만에 민석이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볼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 좋은 집이더라고요. 넓고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그래, 지은아. 어디가 아파?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청소기 돌리기가 힘들어서요. 그래, 그럼 엄마가 해줄게. 거실로 들어섰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홍삼 선물 세트 2박스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죠. 어머, 이거 좋은 거네. 무심코 말이 나왔어요. 홍삼은 몸에 좋잖아요. 요즘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저도 홍삼이 필요했거든요. 이거 내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혹시 민석이가 저를 위해 사둔 건가 싶었죠. 아, 그거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희 엄마 드릴 거예요. 말이 막혔습니다. 2박스나 되는 홍삼이 전부 안 사둔 거라니. 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기력이 딸려서요. 건강 챙겨드려야 해요. 그래.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요즘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아프다고 하면 민석이가 걱정할까 봐요. 그래, 사돈 드려. 나는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억지로요. 며느리는 말도 없이 홍삼 박스를 가방에 넣더라고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죠. 3시간을 꼬박 청소했습니다. 청소가 끝났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땀이 흥건히 났죠. 며느리가 물 한 잔 갖다 줬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저녁 먹고 가세요. 저녁을 먹고 가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며느리도 나름 챙겨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하지만 민석이가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저녁 약속 있어서요. 집에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 엄마 버스비 드릴게요. 민석이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어요. 10,000원. 버스비였죠. 그래, 고맙다. 돈을 받아주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구부정한 허리. 73세의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죠.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파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아. 며느리도 바빠.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11월 초였어요.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걷기가 힘들 정도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엄마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병원 가세요.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병원 가기가 무서웠거든요. 나이 들면 병원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약 처방 받으세요.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보내준다고 했지만 같이 가줄 순 없다고 하네요. 회의 중이면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며칠 후였어요. 핸드폰으로 SNS를 보다가 며느리 지은이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정식집 사진이었어요. 민석이와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이 함께 앉아 있었죠.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장모님이 입맛 없다고 하셔서 주말에 한정식집 모시고 갔어요. 효도는 미루면 안 되죠. 남편이 정말 효자예요. 해시태그 효도사위, 해시태그 장모님 사랑.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장모님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주말에 한정식집을 가더라. 반면 저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비만 보내주고 끝이었죠. 사진을 계속 봤어요. 민석이가 장모 옆에 앉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돈도 행복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입맛 없다고 하면 병원비만 보내주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뭐야? 입 밖으로 말이 나왔어요. 나도 엄만데, 나도 혼자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월세방에는 저 혼자였으니까요. 11월 중순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죠. 73세가 됐습니다. 생일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송금했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통화는 아니고 문자로요.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1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10만 원.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맙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억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며칠 후 또 SNS를 보게 됐어요. 며느리 지은이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안사돈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백화점 상품권 다발이 보였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우리 엄마 생신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명품 가방 선물.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해시태그 엄마 생신, 해시태그 효도딸, 해시태그 사랑해요 엄마.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 생신에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에 명품 가방까지 선물하더라. 반면 저는 10만 원 송금이 전부였죠. 사진을 계속 봤어요. 사돈이 명품 가방을 들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려 있었어요. 와, 효녀시네요. 부럽다. 저도 저렇게 받고 싶어요. 따님이 정말 효녀세요.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10만 원, 안사돈은 백화점 상품권의 명품 가방.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혼자니까 괜찮았죠. 여보, 나 너무 서러워요.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73세 노인의 초라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11월 말이었어요. 친구 옥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이었죠. 시장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옥자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복순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옥자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옥자야, 나 요즘 너무 서러워. 눈물이 글썽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옥자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석이가 나한텐 이러는데 안사돈한텐 저러더라고. 추석일, 홍삼일, 병원일, 생일일을 다 얘기했어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옥자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너 없으면 그 집 어떻게 사는데?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5억이면 내가 실버타운도 들어가고 남아. 왜 월세방에서 고생해? 아들이 행복하면. 복순아, 정신 차려.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행복은 어디 갔어? 아들 행복만 생각하고 내 행복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행복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순아, 너 이러다 죽어. 옥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 혼자 월세방에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야. 그게 고독사야. 민석이는 그때 가서야 후회하겠지. 근데 그럼 늦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옥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옥자야, 그럼 나 어떻게 해? 돈 뺏어와. 뭐? 전세 보증금 5억. 그거 명예 내 이름이잖아. 그래도는 무슨. 내가 10년 동안 반찬 팔아서 모은 거잖아. 내 돈이야. 옥자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복순아,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월세방에서 무릎 아픈데 누가 돌봐줘? 민석이 돌봐줘? 안 돌봐줘. SNS에 안사돈 자랑만 하지. 옥자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차에 섞여 내려갔죠. 옥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옥자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복순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이야. 아들 인생 아니고. 옥자의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결심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내 인생, 내 행복.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옥자의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무릎 통증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걷는 게 힘들 정도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하셔야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술이요? 그냥 약으로는 안 될까요?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금 수술 안 하시면 나중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거든요. 말이 안 나왔어요. 수술이라니. 나이 들어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니까 가족분 연락처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보호자. 저한텐 민석이밖에 없었죠. 아들 번호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12월 15일 오전 10시로 잡을게요. 입원은 전날 하셔야 해요. 네.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엄마 무릎 수술하기로 했어. 수술이요? 왜요? 민석이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인공관절 수술이래. 12월 15일에. 아, 그거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가벼워졌달까요? 요즘 노인분들 다 하는 수술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가슴에 무언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별거 아니라니.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제가 병원 가서 서류 써드릴게요. 수술날 같이 있어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이 무서웠거든요. 엄마, 제가 그날 출장이에요. 출장?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못 빠져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죠. 출장이면 어쩔 수 없지. 간병인 쓰세요.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간병인. 가족이 아닌 남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 엄마,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이가 안 받아서 며느리 지은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 어머니야. 민석이 있어?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래. 나 수술하는 거 알고 있지? 네, 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무심한 느낌이었달까요? 혹시 수술날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어머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죠. 그거 간병인 쓰시면 돼요. 그래도 가족이. 어머님, 요즘 노인분들 다 하는 수술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 민석이도 그랬고 며느리도 그러네요. 저희도 바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비용은 드릴 테니 간병인 쓰세요. 요즘 간병인 잘해요. 그럼 저 바빠서요. 툭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별거 아니에요. 간병인 쓰세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간병인 쓰면 되지. 괜찮아.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세면도구, 옷가지, 수건. 간단하게 챙겼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6인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들이 있었죠. 다들 보호자가 와 있더라고요. 딸이 온 분도 있고 아들이 온 분도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수술 전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고, 서류 작성하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들이 바빠서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쓸쓸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병실 소등 시간이었죠. 옆 침대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잠들 준비를 하더라고요. 말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편하게 주무세요. 아빠,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여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나 무서워요. 내일 수술인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수술이라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술 당일이었어요. 새벽 6시에 깼습니다. 금식이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수술이니까 아직 4시간 남았네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딸이 손을 잡아주고 사위가 격려해 주더라고요.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 여기 있을게요. 부러웠어요. 저도 민석이가 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석이한테 문자라도 올까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오전 9시 간호사가 왔어요. 어르신, 곧 수술실 가셔야 해요. 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으로 갔어요. 보호자 안 오세요? 간호사가 또 물었어요. 아들이 바빠서요. 괜찮아요. 같은 대답을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죠. 마취가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했어요. 곧 마취 들어가실 거예요. 천천히 숫자 세세요. 네. 주사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9, 8.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여보, 나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어요. 어디죠? 여긴. 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한테 연락드렸어요. 보호자. 민석이한테 연락했다는 거죠. 아들이 와요?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마취가 덜 깬 것 같았죠. 아드님이 출장 중이라 내일 온다고 하셨어요. 내일. 오늘은 안 온다는 거네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복실에서 1시간쯤 있다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웠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참았어요. 간호사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참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버텼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지루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출장 끝나면 갈게요. 짧은 문자였어요. 전화는 아니고요.
그래, 출장 중이니까. 스스로를 달랬죠. SNS를 켰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피드를 내리다가 며느리 지은이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응급실 사진이었어요. 민석이가 안사돈 옆에 앉아 있었죠. 안사돈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석이는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우리 엄마 감기 걸려서 응급실행 유유 남편이 죽 끓여드림. 장모 사랑은 사위. 해시태그 효도사위. 해시태그 내 남편 잘한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게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제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수술대 위에서 마취당할 때 얘는 안사돈 죽 먹이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사돈은 감기인데 응급실에 가고 저는 수술인데 혼자 있고 민석이는 안사돈 옆에서 죽을 먹이고 저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통증을 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수술은 노안이고 안사돈 감기는 응급이냐? 소리내어 말했어요. 옆 병상 환자가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불로 얼굴을 덮었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들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구나. 목이 메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10년 동안 반찬 팔아서 모은 5억을 줬는데 월세방에서 무릎 아프며 살았는데 내 수술은 별거 아니고 안사돈 감기는 응급실이냐 말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이불에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병상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친구 옥자가 들어왔어요. 복순아. 옥자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술 잘 됐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아들은? 출장이래. 출장? 엄마 수술날에? 옥자 목소리가 커졌어요. 옥자야. 눈물이 또 났어요. 옥자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사진을요. 옥자가 사진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안사돈 감기는 응급실까지 가고? 나도 몰랐어. 수술 끝나고 봤어. 복순아.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신 차려. 이러다 진짜 죽어. 옥자야, 나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잘못 키운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해준 거야. 옥자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그 돈 뺏어와. 어떻게? 전세 보증금 명에 내 이름이잖아. 계약서 있지? 있긴 한데. 당장 변호사 찾아가.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순아,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 좁은 병실에서 혼자 통증 참으면서 민석이는 안 와. 안사돈 죽이나 먹이러 가지. 옥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 인생이야. 아들 인생 아니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나도 내 몸 챙겨야겠다. 그래, 그거야. 옥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퇴원하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자.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제는 내가 먼저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옥자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 복순아. 내가 먼저야. 그날 병원 침대에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퇴원하고 3일이 지났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옥자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복순아, 오늘 가자. 옥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역 근처에 있었어요. 옥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우릴 맞이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어요. 상담실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시군요. 네, 제가 돈 다 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작성한 계약서였어요. 명의란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5억을 구해요?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잖아요. 그건 아드님이 알아서 해야죠.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합법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고 어머님 돈으로 낸 전세금이니까요. 그래도 말끝이 흐려졌어요.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순아,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해. 내 몸 누가 챙겨줘? 민석이? 안 챙겨줘. 안사돈만 챙기지. 옥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해주세요.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해 드릴게요.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 다시 갔어요. 변호사가 내용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 반환 청구 및 30일 이내 이행 요구. 서류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짜 하는구나. 진짜 아들한테 이러는구나. 여기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건넸어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서명했어요.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틀 안에 도착할 겁니다. 아들한테 미리 전화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 도착하면 전화 오실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때 가서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옥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복순아. 응.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였어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내용 증명이 도착했나 봐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민석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전화가 계속 왔어요. 15통이나 왔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10통?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내용 증명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나야. 내 인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땡땡땡땡. 누가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현관 밖에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석이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들어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는 맞은편에 섰어요. 앉지도 않고요. 엄마, 전세금 갑자기 어떻게 빼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장모님 감기는 응급이고 내 수술은 노안이라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죠. 민석이가 말이 막혔어요. 내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넌 안사돈 중 먹이고 있었지? 엄마, 그건 말하지 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 엄마가 정말 아파서 내 엄마는 감기였어. 나는 수술이었고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도 73세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술한 몸으로 월세방 살기 힘들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민석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희는 젊으니까 튼튼하잖아.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 가는 안사돈네 가서 모시고 살든지.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10년 동안 반찬 팔아서 모은 5억을 탈탈 털어줬는데, 엄마, 나는 월세방에서 무릎 아파도 참고 너희는 5억짜리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했잖아.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추석날 차례상 차려놓고 혼자 기다렸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안사돈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갔지. 나한텐 오후에 온다고 해놓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나도 없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나도 갈 데 없었어. 그래도 반찬 가게 하며 살았잖아. 어머님, 저희 어떻게 갑자기 5억을. 내가 어떻게 구하든 나는 몰라. 냉정하게 말했어요. 명의가 내 이름이고 내 돈으로 낸 전세금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대.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안에 방 빼. 일어섰어요. 나도 내 집에서 살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손짓이었죠. 엄마. 민석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더 크게 열었어요. 나가. 며느리가 민석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요.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내쫓은 게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잘했어. 나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야. 내 인생이야.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옥자가 함께 왔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5억 원.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옥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복순아, 축하해. 고마워, 옥자야. 은행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왠지 봄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어디서 살 거야? 옥자가 물었어요. 괜찮은 아파트 전세 알아봤어. 3억 5천에.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이지 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역세권이었어요. 20평대였죠. 월세방보다 훨씬 넓고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이사짐을 풀었어요. 혼자 사는 73세 노인이라 짐이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남편 사진. 거실 선반에 남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죠. 이게 내 집이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월세방에서 3년을 살았어요. 좁고 어둡고 외로웠죠. 하지만 이젠 달라요. 넓고 밝고 평화로워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옥자와 맛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정식집, 일식집, 중식당. 5억이 있으니 이제는 좋은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한정식집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전복죽,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 옥자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게 얼마만이야? 진짜 맛있네. 복순아, 내가 이렇게 먹어야 해. 옥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에 생기 돌았어. 예전엔 얼마나 초췌했는데. 그래.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이 밝아졌다는 걸요. 나 요즘 행복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복순아. 이게 내가 누려야 할 삶이야. 옥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죠.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민석이 소식 들었어?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들은 건데. 옥자가 말을 이었어요. 월세방 전전한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랑 매일 싸운대. 서로 부모 탓한다고.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이 힘들다는 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거든요. 복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괜찮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도 내 삶을 사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죠.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죠. 참 예쁘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남편 사진을 베란다로 가져왔습니다. 옆에 두고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야 내 인생 찾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자식 농사는 흉작이지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풍년이네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석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월세방에서 며느리랑 싸우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젠 제 선택이니까요.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베란다로 날아왔죠. 손바닥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옥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옥자야, 다음 주에 또 밥 먹자. 내가 살게. 답장이 바로 왔어요. 그래, 복순아. 좋은 곳 찾아놨어. 이탈리안 어때? 좋아. 기대할게.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를 다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죠. 좋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죠. 여보, 저 하늘 봐요. 참 맑죠?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요. 맑고 평화롭게.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벚꽃을 바라봤죠. 참 예쁘다. 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요.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잘 살게요. 남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상쾌했죠. 벚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날이다. 혼잣말을 하며 차 한 잔을 더 끓이러 들어갔어요. 제 집에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